짧은 글, 긴 여운, 재미있는 이야기, 장현숙 오디오북입니다. 이제서 장가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란 여기서 행복하기 라고 하던 어느 가이드의 말이 생각납니다. 행복한 여행을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8번째 이야기. 제목 장가계의 네 남자. 글쓴이 장현숙. 중2 남학생만큼이나 대화가 없다는 60대 남자. 그들이 장가계 여행에 오른 것은 저녁 식사 중 즉석에서 의기투합한 결과다. 맛집인 만큼 스마트폰 카톡에 대기표를 걸어둔 채로 웨이팅룸에서 기다렸다. 대충 줄 잡아봐도 대여섯 팀은 건너야 카톡이 울릴 것 같았다. 그 참 유명 셰프 요리 한 번 먹기 어렵네. 미식가인 성태가 구태여 이름난 식당을 가자고 해놓고선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겸연쩍어 했다. 웨이팅룸 벽걸이 TV에선 액티비한 스포츠를 즐기는 세계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었다. 어라? 저기가 어디야? 여행을 좋아하는 경호가 휴대폰을 보다 말고 눈을 TV로 돌렸다. 임마, 어디긴 어디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장가계지. 너 그것도 모르면서 외교관 했냐? 어릴 때부터 깐죽이란 별명을 가진 민우가 경호의 허당질에 그대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너들 장가계 가봤냐? 평소에 무게를 잡던 영식이가 중저음으로 물었다. 웬만큼 여행을 다녔던 그들이지만 웬일인지 넷 모두 장가계는 간 적이 없다. 성태가 슬며시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상품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맞댄 그들은 즉석에서 장가계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고 뿌듯해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그들은 마음만 맞으면 무엇인들 못할 게 없다. 초등학교 동기들로 60을 훌쩍 넘긴 그들은 매달 모임을 한다. 식사와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간혹 여행을 하기도 한다. 이번처럼 그들끼리 해외여행은 처음인지라 완전 개방된 시공간에 설렘과 개구장스러움이 하늘을 치솟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요란스러웠다. 가장 먼저 도착한 성태가 hun키로 두리번 살폈다. 뒤이어 도착한 경호가 성태 옆에 섰을 땐 서순환과 하청이를 연상시키듯 그 둘의 키차가 꽤 컸다. 저만치 에스컬레이터로 화려한 색상의 상의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민우를 보고 성태가 한마디 했다. 저 새끼 저러가면 우리 여자들이랑 가는 것 같잖아. 그렇긴 하지. 민우가 쓰면 우리 마누라 것보다 더 크다니까. 두 딸의 유학으로 시작한 기러기 아빠 신세를 12년째 하고 있는 경호가 맞장구 쳤다. 임마, 마누라 없는 놈 서럽게 아침부터 마누라 타랑이냐? 호적이 없는 마누라나 집 없는 마누라나 없기는 매 마찬가지네. 경호가 오른팔을 쭉 뻗어 성태를 향해 가볍게 어퍼킷을 날렸다. 경호의 짧은 팔을 비우듯 성태가 긴 허리를 뒤로 제치어 피하고 둘은 킥킥거렸다.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고도 와인을 주문하여 마시고 시시덕거리며 3시간 비행시간을 전혀 지겹지 않게 보냈다. 여행 길잡이로 나온 예쁜 가이드와 출고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리무진으로 경쾌한 여행 서막이 올랐다. 더구나 그녀가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강제 이주되어 온 할머니 삶을 얘기할 땐 운전기사를 제외한 모두는 한 엉어리의 한을 갖기도 했다.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데 아픈 근대사에 숙연해지고
가이드의 앞날을 위해 박수를 치기는 처음이었다. 천문산 정상에서 산속 바위를 뚫고 설치된 7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산 중턱에 내렸다. 뒤돌아보니 하늘로 통하는 통천문을 향해 999개의 계단이 까마득하다. 경호는 말단 공문에서 시작하여 저 계단을 오르듯 가파르게 살아온 삶의 흔적을 세상 그려본다. 레바논, 몽골, 과테말라 같은 후진국이 아닌 미국, 영국 같은 국가에서 근무했더라면 기러기 아빠로 살진 않았겠지. 이젠 유학보낸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는 여전히 두 딸의 미래가 경호보다 우선이다. 천문동을 본떠 만든 72개 방으로 이루어진 기양 건물 72기루. 천문산의 통천문이 자연의 비움이라면 72기루의 뻥 뚫린 구멍은 우리 인간의 공허함이리라. 기네스 북에 오를 만큼 훌륭한 그 건물의 주인이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단다. 더구나 와이프가 그의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하단다. 내가 회장님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회장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셨다. 는 운전기사의 아리송아 루머와 함께 세간의 입방아질이 여행객의 안주거리가 되다니 인생 참 무상하다. 사우디 열사의 땅에 관계공사를 시작으로 지금도 리비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성태는 멀쩡한 땅에 좀 특별하게 지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72기루 건축물엔 별 감흥이 없다. 그가 그렇게 성성장구할 동안 아내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더니만 결국 그의 가슴에 큰 구멍 하나만 뻥 뚫어놓고 떠나고 말았다.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 어떤 지형인들 없겠는가. 높은 산을 구경했으니 이번엔 땅속으로 들어간다. 현재 발견된 길이만도 14km인 황룡동굴. 금빛 찬란한 용이 살았다는 전설과 함께 지금도 밤에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 고기가 산다는 가이드의 말에 까마득히 깊은 동굴 호수를 내려다본다. 기묘한 모양과 형형색색 조명으로 관광객의 눈을 현혹시키는 스캠들이 지하 세계 유형을 가시하고 있다. 훤칠하게 잘생긴 석순에 200억 보험이 들어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가 영식이가 민호 허리를 쿡쿡 찌른다. 너 강남 꼬마 빌딩 하나 팔면 저 석순 반값은 되려나? 부동산 재벌이라고 부려움 반 놀림 반으로 우쭈우쭈하는 친구들의 농담에 쉽게 지갑을 열던 민우도 요즘은 늘어나는 공실에 머리가 찌끈거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은 어떨까? 장가게 여행의 시발점이 된 식당 웨이팅룸 벽걸이 TV에서 본 광경을 직접 보다니. 대협곡 유리다리 가운데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아래를 내려다본다. 심지어 유리바닥에 엎드려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뭐야, 우리도 가보자. 지난해 단양 여행 갔을 때 스카이워크 겁난다고 쩔쩔매던 민우가 웬일로 가장 먼저 성큼성큼 유리다리 위를 걷는다. 유리다리 아래 설치된 번지점프대에 260m 긴 줄을 한쪽 다리와 몸통에 묶고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뛰어내린다. 순간 새가 되어 아드레날린이 뿜뿜할 것이다. 용식아, 너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데 너도 저 정도면 해야 되지 않나? 한번 해볼래? 민우가 불룩 나온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날렵한 영식을 부러워한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도전한다. 태권도로 다져진 몸매로 두 팔을 어석하며 영식이가 우쭐거린다. 그러다 체육관 일이 생각나서 여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태권도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번지점프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내 코가 석자다.
태고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장가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그 거대함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든 인간의 손길 또한 훌륭한 관광거리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본 천문산은 그들을 배웅하듯 흰 구름띠를 두르고 산봉우리가 보일락말락하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을 때 기상악화로 양날개가 휘청거리고 승무원이 다급한 안내 방송을 한다. 잠시 후 하늘은 진정하고 사람들은 평안의 안부를 스스로에게 한다. 모든 일에 완결함은 없듯이 승태도 경호도 민우도 영식도 삶에서 2%의 염려를 나눈 채 또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공항을 빠져나간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남자 여행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도 가득 채울 수 없는 주머니를 지닌 채 인생 여행 중이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山马红哟红呀，红花对牡丹，长呀枝上各一把红扇子，送客人呐，瞧瞧花儿眼，我老猪老鸭蛋呐，问郎几时来？我金刚不带空呀，能着开柴，花好儿添菜到小妹妹的山上来。